안녕하세요. 저는 18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 남은 인생을 남편과 함께 보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혼으로 마무리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기분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잘 선택한 걸까 싶기도 하고 또 이혼 후의 삶은 어떨까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시간을 돌린다고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번 속임을 당하면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만 두 번 속임을 당하면 속은 사람도 잘못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한 번의 기회를 줬지만 남편은 또다시 저를 속이고 기만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혼뿐이었습니다. 제가 18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된 그 기가 막힌 사연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은 원래 세차장 사업을 했었습니다. 한때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장사는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셀프 세차장도 많이 늘어나고 경쟁업체도 많이 늘면서요. 남편은 꾸역꾸역 유지를 하다가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일만 해왔고 회사 생활은 해본 적 없는 남편이었기에 앞으로 뭘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새로 사업을 하기에는 돈도 없고 결국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희에겐 아이도 있고 저도 언니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는 게 전부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도움의 손길을 준 것이 시누인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의 남편, 그러니까 저에게 심해부님은 마케팅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는데 남편에게 영업관리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매형의 회사에서 영업관리직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사무직이나 영업 관련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남편이라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잘해 나가더라고요. 심해부님의 회사는 직원 수 15명 정도여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매출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매형이 대표인 회사다 보니 저희 남편에게 시작부터 과장 직함을 주었고 월급도 꽤 신경 써서 챙겨주었죠. 남편은 제 우려와 달리 자기 적성을 찾은 것 같다며 영업일을 곧잘 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준 형님이나 심해부님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남편이 심해부님 밑에서 일한 지도 4년 정도가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아이 생일이어서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같이 음식점으로 가기로 했는데 시간이 어중간해서 제가 그냥 아이를 데리고 남편 회사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회사 사무실 안에 들어가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면 사무실 자리 중 하나에 최경선 씨가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경선 씨는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최경선 씨가 남편과 같이 심해부님의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걸 아예 몰랐어요. 남편에게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뜬금없이 사무실에 최경선 씨가 일을 하고 있길래 의아했죠.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여기서 일하세요? 어머, 모르셨어요? 아니, 김 과장님이 말 안 했나요? 네. 왜 얘기 안 했지? 저 여기서 일한 지 3개월 넘었어요. 어머, 그래요? 얘 웃기네. 왜 얘기를 안 했지? 제가 갑자기 있어서 놀라셨나 봐요. 개인 사정이 있었는데 재우가 일자리 소개시켜준 거예요. 네. 재우 외근 갔는데. 아차, 자꾸 재우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버릇이 돼서. 강 과장님 좀 있으면 오실 거예요. 뭐 차라도 한 잔 드려요? 아니요. 편하게 일 보세요. 알아서 기다릴게요. 네,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경선 씨는 다시 일을 했습니다. 저는 한쪽 소파에서 아이와 기다리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친구를 심해부님 회사에 취업까지 시켜놓고 왜 나에겐 한마디도 말을 안 했을까 싶고요.
그렇게 묘한 기분으로 10분 정도 기다리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왔어? 내가 집으로 간다니까 왜 회사로 와? 어차피 이 근처 음식점 갈 거잖아. 부담스럽게. 나 아직 퇴근 시간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먼저 식당 가 있던지. 왜? 기다릴게. 같이 가. 그러던지 그럼. 그러면서 남편은 경선 씨에게 가서 외근 업무 내용을 전달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는데 두 사람이 너무 편하고 친해 보여서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최경선 씨를 경계하냐고요. 사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남편이 옛날에 경선 씨를 좋아했었다는 걸요. 남편에겐 여전히 종종 만나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중 경선 씨는 유일한 여자였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 모임 친구들도 소개를 받았는데 경선 씨는 그 속에서 마치 여왕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들이 다 쩔쩔매고 그리고 저한테도 앞에서는 쟤 완전 땡 잡았네. 결혼 축하해. 와이프 너무 예쁘다. 이래놓고 뒤에선 남편더러 네 와이프 피부 너무 안 좋다. 사진보다 실물이 너무 별로다 하면서 제 뒷담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그걸 고지고대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길래 저도 너무 기분 나빴었고 무슨 그런 친구가 다 있느냐 화를 냈었죠. 하여튼 별로 좋은 감정은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최경선 씨가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남편이 특별히 꽂아줘서 말이죠. 그렇게 남편의 일이 끝나고 식당으로 가는 길에 물었습니다. 경선 씨 여기서 일한다는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뭐 굳이 얘기해야 돼? 라는 겁니다. 친구를 심해분이 회사에 꽂아줄 정도면 나한테도 얘기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별 생각 안 해서 말 안 한 거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아니고 여자친구를 회사에 꽂아주는 건데 너무 아무렇지 않아 하니까 황당했습니다. 전에 경선 씨 이혼했다더니 그래서 일자리 필요하다고 그랬던 거야? 마침 매형은 직원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면접 보라고 했는데 매형이 출근하라고 한 거야. 사무실에서 무슨 일 하는데? 격리하고 기본적인 사무일 전반적으로. 배고프다. 얼른 가자. 남편은 경선 씨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쯤에서 묻고 말았죠. 솔직히 좀 신경 쓰이고 찜찜한 것도 있었지만 저 역시도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그 후 제 불길한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점심시간이었고 일을 도우러 간 언니네 가게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문득 카톡이 와서 확인했는데 그 카톡이 너무 뜬금없는 것이었죠. 경선아, 많이 아프냐? 죽 어떤 거 사갈까? 라고 왔거든요. 경선아 라고 한 걸 보니 경선 씨에게 보내려는 걸 저에게 잘못 보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건 잠시 후 그 카톡이 삭제 처리가 되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잘못 보낸 걸 알고 놀라서 삭제를 했나 본데 하지만 삭제하면 뭐하나요? 저는 이미 읽었는데요. 죽 어떤 거 사갈까라니. 그 카톡을 보니 최경선 씨가 아픈 것 같았는데 남편이 죽을 사서 집으로 간다는 건가 싶어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일단 일하는 중이라서 말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둘이 뭐지 싶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오자마자 따졌습니다. 그 카톡 뭐야? 봤어. 죽을 어떤 걸 사가냐니. 그 여자 아프다고 해서 죽 사서 집에 가져가? 둘이 그런 사이야? 혼자 살잖아. 근데 아파서 회사도 못 나왔는데 쫄쫄 굶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불쌍해서 죽이나 사서 주고 오려고 했지. 친구 사이에 그것도 못 해주냐? 참 대단한 친구 사이 나셨네.
나 당신이랑 여지껏 살면서 나 아프다고 죽 한번 사와본 적 있어? 아, 당신이야. 집에서 알아서 끓여 먹으니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 여자랑 당신이랑 뭔 사이인데? 뭔 사이라니? 친구 사이지. 하면서 자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똑바로 얘기하라고 아니면 회사 가서 뒤집어 엎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겼는데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저랑 한바탕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증거가 없으니 이번 일은 넘어가는데 행여나 다시 한번 이 여자 집에 따로 가거나 이런 행동 한 번만 더 하면 그땐 즉시 이혼할 거니까 처신 똑바로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남편도 그냥 친구 사이인데 어쩌고 변명하면서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둘이 무슨 사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남편이 최경선한테 흑심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물증은 없으니 그냥 덮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찜찜함은 그대로였죠. 어디 한 번만 더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남편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후 저는 아주 뜬금없게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아들의 말이었죠. 고등학생인 아들이 그맘때 집에서 말도 잘 안 하고 방문을 걸어 잠궜는데요. 사춘기 때도 저렇게까진 안 했는데 그맘때 집에 불만이 아주 많아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요. 한 번은 날 잡고 아들을 달래면서 물어봤습니다. 학교에 무슨 일 있느냐, 친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요. 그런데 아들이 뜬금없이 한다는 말이 아빠를 봤다는 겁니다. 아빠를 어디서 봐? 회사 근처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아빠가 영화 보러 왔디? 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갔는데 멀리서 아빠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아줌마랑 있던데. 아들도 기분이 엄청 상해서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그 아줌마? 누구? 아, 있잖아 왜. 아빠네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경선 아줌마. 그 말에 저는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면 아들도 좀 그럴까봐 일단 담담한 척 말했죠. 그 아줌마랑 아빠랑 영화 보러 갔다고? 둘이서? 아, 그렇다니까. 아들이 왜 기분이 안 좋은지 그제 알겠더군요. 자기 아빠가 바람피고 다니는 걸 봤으니 아들도 심란했던 거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해놓고 남편에게 따로 밖에서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최경선 그 여자랑 영화 보러 갔다며? 그 말에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미쳤어? 성준이가 다 봤거든? 지네 아빠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걸 성준이가 다 봤다고. 어쩔 거야? 아, 무슨 바람이야. 이 인간아. 아들한테 그 더러운 짓거리 들켜놓고 아직도 변명할래? 저는 너무 화가 났고 남편도 아들이 직접 봤다고 하니 좀 놀란 눈치였습니다. 진짜 정 떨어지네. 내가 분명 경고했지. 다 필요 없고 이혼이야. 나는 한 입으로 두 말 안 해. 무조건 이혼이야. 저는 강경하게 나오고 자리를 뜨려고 했고 남편은 놀라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바람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빌면서요. 너무 화도 나고 비참하고 열받았죠. 저는 남편에게 그년한테 계속 마음 있다가 이혼했다고 하니 옳다구나 싶어서 들이댔느냐고 울면서 따졌습니다. 그리고 너도 이혼남 만들어 줄 테니 그년이랑 실컷 그러고 다니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성준이 생각해서라도 봐달라고 매달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울면서 남편 등짝을 퍽퍽 때렸습니다. 남편은 죽어도 그런 사이 아니라고 아무도 믿지 않을 변명을 했고 저는 이혼이든 아니든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입 다물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친구라는 명목하에 최경선 그 여자랑 외도를 저지르고 다녔다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고 이런 일로 이혼을 할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경선에 대한 분노도 엄청났습니다. 친구 사이라는 걸 이용해서 취업하고 이제는 당당히 불륜질까지 그 여자의 머리채를 다 뽑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회사로 전화해서 최경선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 찾아갈 테니 보자고 했어요. 내 남편하고 바람피는 거 안다고. 가서 대놓고 삼자 대면 좀 하자고요. 최경선은 그런 거 아니라고 우기면서 사무실로는 오지 말고 자기가 저 있는 대로 오겠답니다. 진짜 내 남편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 당당할 텐데 쩔쩔 매는 거 보니 어지간히 똥줄이 타는 모양이었죠. 저는 필요 없다고 내가 그리로 간다고 했고 결국 회사 사무실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최경선을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자기는 제 남편하고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고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고 박박 우기더라고요. 유부남인 친구하고 오붓하게 영화 보러 갔으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건 그냥 친구로서 편하게 간 거죠. 이봐요, 최경선 씨. 친구가 유부남이면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잘 살던 친구네가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따지니 그 여자가 막 짜증난다는 표정을 짓더니 한다는 말이 아니 근데 듣자 하니까 만만한 게 저예요? 뭐라고요? 따질 거면 재우한테나 따지지 나한테 왜 이래요? 최경선 씨, 당신하고 강지호가 만나니까 당신한테 따지죠. 안 만났다고요. 그냥 친구라고요. 아니, 이 여자가 진짜... 나 진짜 어이없네. 당신이 뭔데 나한테 함부로 뭐라고 하는데? 나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데 그 와중에 최경선의 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폰에 뜬 수신자를 확인한 최경선이 갑자기 당황하더니 제 눈치를 슬쩍 살피는 겁니다. 그리곤 어색하고 의문스럽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좀 전에 당당하게 따질 때와는 딴판으로요. 아, 지금 밖이에요. 볼 일이 좀 있어서 금방 들어갈 거예요. 사무실에는 얘기하고 나왔어요. 아니, 지금 누구 만나고 있는데 나중에 다 얘기할게요. 끊어요. 나중에 내가 전화해서 얘기할 테니까. 라는데 저는 그 순간 아, 내 남편이구나. 내 남편하고 지금 통화하는구나 알겠더라고요. 저 어색한 존댓말하며 제 눈치를 힐끗힐끗 살피는 것도 그렇고요. 그 여자는 전화를 끊고 다시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얘기 다 끝났죠? 방금 누구예요? 강재우죠? 아니거든요? 어디 봐요.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하길래 그 여자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내가 그걸 왜 보여줘야 돼요? 싫은데요? 할 말 없음 갈게요. 이런 일로 사람 불러내지 말고 가정일은 가정 내에서 해결하세요. 라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순간 저 너무 열받고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손에 들려있던 폰을 확 낚아채서 화장실로 냅다 달려갔습니다. 그 여자도 갑자기 자기 폰 뺏기고 놀라서 쫓아왔는데 제가 잽싸게 달려가서 화장실 걸쇠를 확 닫아버렸죠. 그 여자가 미쳤느냐고 당장 문 열라고 문 두드리면서 밖에서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 틈에 그 여자 폰을 뒤져봤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비번은 안 걸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좀 전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통화 목록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여자 말처럼 제 남편하고 통화한 게 아니더라고요. 통화한 사람은 정말 의외의 또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좀 의아한 기분을 느끼며 카톡과 문자도 다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게 남편과 그 여자가 그간 나눈 대화들도 다 보게 되었죠. 친구 사이일 뿐이고 그런 적 없다더니 다 개소리였습니다. 잠깐만 둘러봐도 그 둘은 불륜 사이가 확실했거든요. 심지어 자주 가는 단골 모텔도 있는지 그리로 오라 그러고 외근같이 나가서 모텔 들렀다 오자 그러고 아주 연병을 떨더라고요. 이것들 내 이럴 줄 알았다 싶고 손이 마구 떨려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여자는 밖에서 미친 듯이 문 두드리며 열라고 소리 지르고 카페 사장까지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다급하게 제 폰으로 동영상을 켜서 그 여자 폰에 카톡 내용을 막 찍었죠.
너무 정신없이 찍었는데 그 와중에 카톡에서 또 다른 대화 내용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카톡 상대는 남편이 아니었고 아까 통화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카톡 대화 내용은 제 남편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동영상을 서로 주고받았더라고요. 그걸 급하게 눌러봤는데 그건 그 여자와 그 카톡 상대방 남자의 잠자리가 담긴 동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고 이 더러운 것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최경선은 저희 남편하고도 불륜이지만 또 다른 남자가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충격에 충격이었고 저는 일단 급하게 그 동영상을 제 폰으로 전송했어요. 그 와중에 밖에서 카페 사장까지 같이 문을 두드리더니 강제로 문을 따려고 하더라고요. 동영상 전송 시간이 있어서 초조한데 다행히 전송 완료가 되고 나서 간발의 차로 문이 확 열렸습니다. 카페 화장실 문을 마음대로 잠그시면 어떡해요? 라는 말과 동시에 최경선이 화난 얼굴로 제 손에 있는 폰을 확 채가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그 말에 저도 눈이 돌았습니다. 미친 건 너지. 뭐? 불륜 아니고 친구 사이. 너는 친구 사이에 모텔 다니면서 더러운 짓 골라하고 다니냐? 하면서 저는 눈이 돌아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갑자기 머리채 잡힌 그 여자는 비명을 질렀고 저는 그 여자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 기세로 마구 흔들었습니다. 당연히 카페는 난리가 났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카페 사장님도 놀라서 저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이미 눈이 돌 대로 돌았습니다. 내 남편하고 바람난 년이니까 나한테 쳐맞아도 할 말 없지? 사장님,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오냐, 신고해라. 나도 너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육탄전이 벌어졌고 그 여자는 저한테 머리털을 왕창 뜯겼습니다. 그 여자 울고 불고 저 고소할 거라고 소리 지르고 저는 더 쳐맞을래 했더니 그 여자는 도망가더라고요. 저도 씩씩거리며 카페에서 나왔죠. 그리고 곧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최경선이랑 너랑 붙어먹은 거 증거 다 확보했다. 경고한 대로 이혼할 거다라고 악을 썼습니다. 남편도 시겁해서 집에서 얘기하자고 쩔쩔매는데 저는 너도 집에 오면 최경선 꼴 날 줄 알라고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다고 했죠. 정말 눈이 횟가닥 돈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제 경고에 겁먹었던지 그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1층 카페에서의 개싸움은 2층 남편 회사에도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당연히 형님의 귀에도 들어갔죠. 형님은 연락해서 저에게 따로 보자고 했어요. 사무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의 카페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쉬는 겁니다. 얘기 들었어. 회사 1층 카페에서 최경선 씨 머리채 잡았다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구경하고. 네. 아니, 화나는 건 알겠는데 뭐 좋은 일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일 있어? 뻔히 2층이 회사인 거 알면서 그러면 어떡해? 형님, 그런 게 중요해요? 내 말은 왜 일을 크게 만드냐 이거야. 그렇게 해서 옳게 할 테 좋을 게 뭔데? 하면서 저를 질책하는 겁니다. 형님, 제가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형님 동생도 최경선 그년도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박박 우겨대면서 오히려 가르치려 드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 인간들 보통 사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증거도 확보한 겁니다. 그 말에 형님이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증거? 그럼 증거를 다 갖고 있어? 네. 그러니까 제가 열받아서 최경선 그년 머리채 잡은 거죠. 아주 둘이서 눈만 마주쳤다 하면 모텔 간 것 같던데요. 어쩔 때는 외근 핑계까지 대고요. 아주 미친 것들이라니까요. 저는 흥분해서 그렇게 말했고 형님도 헛기침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서 어쩔 건데 재우랑 이혼할 거야? 당연하죠.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살겠어요. 옳게. 화나는 거 알겠고 뒤집어지는 것도 이해해. 이해하는데 이혼이라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내 친구들 중에서도 이혼한 친구 몇 있는데
하나같이 후회해. 그래서요?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고 똑똑하게 잘 생각해. 막말로 이혼하면 뭐 뾰족한 수 있어? 애도 있는데. 성준이 생각은 안 해? 그 말의 뜻이 뭐예요, 형님? 참고 살아라, 그거예요? 이혼한다고 별거 있느냐 이거지. 지금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좀 길게 보라고. 당장 기분 나쁘다고 덜컥 이혼하면 뭐 어떻게 살게. 재산분할 받을 거고 위자료도 다 받을 겁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언니 가게에서 일도 하고 있고 성준이도 웬만큼 컸어요. 대학 등록금이야 강재호랑 나눠서 내면 되고 이혼 못할 이유 없습니다. 지금 사는 거에서 반토막 살아야 되는데 말이 쉽지.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세상 물정 너무 모르네. 하면서 자꾸 저를 질책하고 타박하는 겁니다. 지 동생이 바람펴서 이혼하려는 건데 왜 저를 뭐라고 하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형님, 제가 바람폈어요?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난리야? 나는 옳게 위해서 하는 소리 아니야? 이게 뭘 저를 위한 건데요? 이혼이 장난도 아닌데 너무 감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진정시켜주는 거지. 아, 그럼 이혼하던지. 기껏이 생각해서 얘기해주니까 나한테 난리야. 남편이 그러고 다니든 말든 그냥 무시하고 참고 살라는 게 진짜 저를 위한 거예요? 여지껏 재우 덕에 편하게 살았고 옳게만 눈 감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벌면 얼마나 벌고 제가 편하게 살면 뭐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데요. 저는 그냥 더러운 꼴 안 보고 살랍니다. 형님이나 많이 참으세요. 심해부님이 똑같은 짓 해도 형님은 꾹꾹 현명하게 참으시라고요. 제 말에 형님은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 진리에서 한 말인데 어디 나한테 저주를 퍼부어? 저주요? 남편 바람핀 걸 저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저주를 저한테는 참고 살라고 하시는 거고요. 똑같은 상황 되면 형님 충고대로 참고 살라는 거잖아요.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내 남편은 그런 짓 안 해. 어디서 우릴 걸고 넘어져. 나 어이없네. 이혼하던지 어디 이혼하고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라는데 어이없더라고요. 그냥 저보고만 참으라는 건데 도대체 뭐가 저를 위한 건가요? 정말 정 떨어지더라고요. 형님은 그렇게 가려다 말고 저한테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올케가 이렇게 우악스러우니까 재우도 딴 마음 먹은 거야. 라고 염장을 확 지르더라고요. 뭐라고요, 형님? 말 다 하셨어요? 그 사람 바람핀 게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최경성 그 여자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나도 사무실 오며 가며 그 여자 보니까 참 여성스럽고 말 한마디를 해도 애교 있게 하더라. 올케가 물론 집안 살림 잘하고 똑 부러지는 거 알겠어. 근데 사람이 너무 대쪽 같으면 작은 바람에도 뚝 부러지는 거야. 내 보기엔 올케가 유도리 없고 애교 없고 진정 없고 그러니까 우리 재우가 올케한테 마음 둘 곳도 없었던 거지. 그러다가 최경성 그 여자가 워낙 곰살 맞으니까 넘어간 거야. 이제 하다 동생 상간녀 칭찬까지 저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은 올케는 잘못한 게 없는지 한번 돌아봐라 그거야. 형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남편이 바람피면 나한테는 무슨 잘못이 있었나?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했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그 말에 형님이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야, 너 왜 자꾸 나를 걸고 넘어져? 보자 하니까. 아니, 지금 형님 말하는 게 웃기잖아요. 저한테는 아량 있게 넘어가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참고 넘어가는 게 현명하다 이래놓고 왜 형님 일이라고 생각해 보라 하면 이렇게 길길이 날뛰고 화내시는 건데요. 아유, 됐다. 올케랑 말을 말자. 이혼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근데요, 형님. 저도 형님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나한테 말하지 마. 재우랑 올케 가정 일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하면서 가려길래 제가 막아서며 그랬죠. 이게 저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형님도 관여된 일이거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제가 그 1층 카페에서 최경선 그 여자 폰 들고 화장실로 도망갔다는 거 들으셨죠? 근데 화장실에서 그 여자 카톡 내역 다 봤거든요. 통화 내역이랑. 근데 제가 거기서 참 희한한 걸 봤네요. 뭘 봤다는 거야? 그 여자랑 만나는 남자가 제 남편 하나가 아니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경선한테 우리 재우 말고 남자가 더 있었다는 거야? 네. 그 말에 형님도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휴, 그 여자도 참 회사에서 쫓아내라고 해야겠네. 그런 여잔 줄도 모르고 입사를 시켰어.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고 싶다는 거야? 네. 또 다른 외도 상대가 누군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네. 형님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죠. 심해부님이니까요. 제 말에 형님은 한참이나 멍하더라고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 여자가 바람을 피는 또 다른 외도 상대는 바로 심해부님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숨어서 그 여자 폰을 훔쳐볼 때 봤던 그 통화 상대와 잠자리 동영상을 주고받은 상대가 다름 아닌 심해부님이었던 거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여자의 또 다른 외도 상대가 심해부님, 그러니까 형님 남편이라고요. 그 말에 형님 입이 떡 벌어지는 겁니다. 미쳤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긴 말 필요 없고 이거 직접 보세요. 저는 그 여자랑 싸우면서까지 힘들게 얻은 증거인데 형님한텐 그냥 드릴 테니까. 저는 형님 카톡으로 그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심해부와 최경선이 침대 위에서 뒹굴며 찍은 영상이었죠. 형님은 그 동영상을 켜자마자 경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손을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형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서 저도 좀 놀라긴 했지만 형님도 아셔야 했습니다. 형님은 충격받은 채로 멍해졌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 괜찮으시냐 물었습니다. 형님은 대답 없이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눈이 획 돌아서는 어디론가 달려가는 겁니다. 저도 놀라서 일단 따라갔죠. 형님이 무슨 일이라도 낼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형님이 달려간 곳은 심해부님의 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 열자마자 대표님 어디 있느냐 찾더라고요. 직원 하나가 놀라서 대표님 외근 가셨다고 없다고 했어요. 형님은 씩씩대는데 잠시 후 화장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최경선이 나오더라고요. 형님은 최경선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바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며칠 전 제가 잡았는데 이번에는 형님이 잡은 거였죠. 최경선 악지르고 회사 직원들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저도 좀 놀라긴 했지만 그냥 멀리서 쳐다봤어요. 최경선은 왜 이러느냐 소리를 지르는데 형님은 극도로 흥분해서 소리 지르며 최경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잠시 후 저희 남편이 들어와서는 놀라서 형님을 말리더라고요. 겨우 풀려난 최경선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형님은 놓으라고 난리가 났는데 남편이 일단 형님을 질질 끌고 복도로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갔죠. 남편은 따라 나오는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더라고요. 누나까지 데리고 오니 이제 속 시원하느냐고요. 아마 지가 바람난 것 때문에 형님이 열받아서 저 대신 그 여자 머리채를 잡은 줄 아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형님에게 아, 누나, 이렇게 다짜고짜 와서 머리채 잡으면 어떡해? 가뜩이나 성준 엄마한테 뜯겼는데. 야, 이 자식아, 너 어쩌자고 저런 여자를 이 사무실에 들여? 내 잘못이야, 잘못인데. 어쨌든 이건 우리 집 일이잖아. 그러니까 누나도 흥분 그만하고. 왜 누나가 더 난리야? 야, 이 자식아, 저 년이 내 남편하고도 붙어먹었으니까 내가 난리지. 형님이 울분에 차서 말했는데 남편도 이해가 안 되는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너하고도 붙어먹고 니네 매형하고도 붙어먹었다고 저 년이.
야, 이 못난 놈아! 저런 기집애를 왜 취업시켜줘서 이 사단을 만들어! 하더니 남편을 확 떠밀더라고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듯 멍한 겁니다. 누나 뭔 소리해? 경선이가 매형이라?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직접 동영상을 봐라! 하면서 동영상을 켜서 들이밀었습니다. 남편도 보더니 입이 뜨악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죠. 남편도 꽤나 충격이 큰 듯했습니다. 최경선이 자기하고만 바람핀 줄 알았는데 자기 매형하고도 그랬다는 걸 아니까 충격이 어마어마한 듯했죠. 형님은 멍해 있는 남편의 등짝을 마구 때리더라고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왜 저런 년을 회사로 데리고 와? 왜? 남편은 넋이 나간 채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소파에 앉아서 겨우 진정하고 있던 최경선은 움찔 놀라더라고요. 남편은 최경선에게 따라 나오라고 그랬고 진짜 매형이랑 그랬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최경선은 할 말이 없는지 눈알만 굴리더니 왜 자기 머리끄덩이 잡고 때리냐고 병원 가서 진단서 받을 거다라는 딴소리만 했죠. 형님 열받아서 어디 해보라고 또 때리라는 거 남편이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아, 누나 좀 가만히 있어봐. 야, 최경선, 말해봐. 진짜 매형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최경선은 당황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대표님하고는 실수였어. 실수였는데. 그 말에 남편도 최경선 뺨을 때리더라고요. 최경선은 뺨을 움켜잡은 채로 울면서 계단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꼬라지를 지켜보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났죠. 바람핀 주제에 상간녀에게 배신당했다 생각하는 남편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고 남편 뺨을 있는 힘껏 때렸어요. 남편도 넋나가서 뺨만 부여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노려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 생난리가 없었고 저는 그날 이후 바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면서 제 앞에서 최경선을 욕하고 꽃뱀 같은 연한테 자기도 매형도 농락당한 거라고 했지만 본인도 좋아서 놀아나 놓고 누굴 탓하나요. 그리고 이혼하겠다는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기에 남편이 뭐라고 하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최경선에게도요. 제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유리했는데 반면 최경선도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을 참작했고 폭행이라고 할 것도 없이 가벼워서 경고 조치 정도로만 끝이 났습니다. 반면 최경선은 저에게 상간소송 당한 걸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야 했죠. 게다가 형님 역시도 최경선에게 상간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상간소송은 걸어도 이혼은 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도 이혼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핏대세워 말했는데 본인이 말한 대로 이혼은 안 하긴 하더군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심해부님과 그전처럼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심해부가 당장 돈은 잘 버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 돈으로 편하게 사니까 일단 이혼은 안 하고 그 여자 상간소송만 한 모양인데 저한테 충고했듯이 현명하게 본인이 잘못했던 건 없었나 스스로 반성하며 살길 바랍니다. 남편 탓하지 말고요. 남의 일이니까 쉽게 용서해줘라 봐줘라 그랬는데 정작 본인 일이 됐을 땐 어떤 심정일까 궁금하네요. 남편은 소송 도중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심해부도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긴 껄끄러워졌겠죠. 당연히 그 여자도 잘린 지 오래고요. 남편은 이혼당하고 누나와 매형에게 버림받고 최경선 그 여자에게도 외면당한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한 듯 본인이 저지른 짓의 대가는 받아야겠죠. 상간소송은 제 승소로 판결이 났고 이혼소송은 현재 마무리 직전입니다. 큰 이견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끝이 날 것 같아요. 이제 이혼이 완전하게 확정되고 나면 저는 홀로 서기를 해야겠죠. 이혼이라는 게 좋은 일도 아니고 당연히 저도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이혼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고 내 선택이 옳은 것이었나 반문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남은 인생 제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어떻게 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한번 경고했음에도 또다시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고 저는 같은 상황이 돼도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좀 더 의연하게 제가 선택한 길을 받아들이고 꿋꿋하게 잘 살아야겠죠. 이혼 후에 제 삶도 지금처럼 씩씩한 마음으로 잘 살 수 있길 바라며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